꼭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요즘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언제 집을 사야 하나요? 입니다. 5월이 좋을까요? 9월이 좋을까요? 혹은 내년 초가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투자든 날을 받아놓고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날짜를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상황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날짜를 잡아놓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날짜가 왔을 때 주위에 작은 산들바람에도 태풍처럼 막 흔들려서 그 날짜가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다음 날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가고요, 그리고 또 가고요. 그렇게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에 멘붕이 와서 아무거나 일단 사자고 엉뚱한 매물을 사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게 혼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따로 잘 챙겨 하는 시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시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황에서도 가장 우선되는 것은 본인이 필요한 혹은 금전적 가능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현재 마켓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9월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다, 혹은 12월이 가장 좋을 것 같다, 내년 봄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은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상황을 나누어서 중심을 탁 잘 잡아 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상황이 변하는 것에 대한 유연성까지 더해서 미리 중심을 딱 잡아야 됩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요, 상황이 변하면 당연히 전략도 변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전투에서 이길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어떤 필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선 지금 상황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딱 나누어서 보자면요, 첫째, 코로나 사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끝날 만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둘째,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자택 대기 명령이 끝나는 시점부터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점을 얘기할 겁니다. 셋째,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시점.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서 코로나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그런 상황, 안전한 상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사태, 둘째는 끝나는 시점, 셋째는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시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1번, 코로나 사태. 일단 코로나 사태가 있는 지금 현 상황은 매물도 별로 없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이 시점에서는 일단은 관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2번,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 이 끝나는 시점에는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때 좀 네거티브한 사람들 혹은 여러 한쪽 파트에서는 집값이 폭락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분분할 것입니다.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게 앞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이 시기에 집이 왕창 쏟아져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이 시기에,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1번 시기에 집을 내놔야 되는 사람인데 마켓에 집을 안 내놓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저희 손님들 또한 이 사태가 끝나고 마켓에 매물을 내놓으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당연하죠. 이제 애기들 있고 이렇게 하니까 바이어가 와서 집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싫다는 거죠. 이런 기다리던 매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폭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싸게 팔 이유도 없고 싸게 팔 생각도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때 돼가지고 집을 팔라는 사람들인 거죠. 단시간에 위축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마치 폭락할 것 같은 분위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집을 사기를 원하신다면 2번 시점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 제자리로 찾아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리라는 것은 부동산 재가격이 다시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지금하고 같은 수준일 수도 있고요, 지금보다 어느 정도 좀 높아질 수도 있고요, 지금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이때 집을 사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따로 이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찾다가는 집을 못 삽니다.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연성을 더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유연성을 더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는 1번의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일 것입니다. 모두의 관심사죠, 이건. 1번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3번의 제자리는 낮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번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3번의 제자리는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집을 꼭 사야 하는 상황이 있으시다든지, 아까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번 시기에 집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일단 매물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그 기간에는 스틸 바이어는 적은 편일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매물을 골라서 내고를 잘 해서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2번 시기에 원하는 집이 안 나온다면 3번이 되기 전까지 그 2번하고 3번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꾸준히 집을 보다가 마음에 들면 좀 더 과감하게 집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1번 자체가 짧게 끝났을 때 그런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다면 당연히 전략을 유연하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1번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야 하는 시점이 유연하게 2번에서 3번으로 점점점 가야 되는 거죠. 1번이 길어지면 2번이 사야 되는 시점을 2번으로 봤다가 2번에서 3번 시점으로 조금 더 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상황 3개를 기준으로 다른 필요한 정보들을 취합을 잘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이 살고 계시는 지역의 취업률, 특히 지역을 이끌어가는 메이저급 회사의 감원을 꼭 봐야 됩니다.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마켓에 나와 있는 매물들도 봐야 되고요. 원하는 매물의 경쟁 매물의 가격을 내리는지도 그런 것도 봐야 되고요. 나와 있는 가격보다 크로징 되는 가격을 얼마나 팔리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점은 바람처럼 떠들어대는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산다 안 산다 이걸 떠나서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기회를 다 놓치게 됩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딱 잡고요. 그 이외에 모든 정보들을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면 좋은 부동산 에이전트 하나 붙잡아서 시키면 됩니다. 제가 이 직업을 하면서 진실되게 느끼는 것은 좋은 부동산 에이전트와 좋은 회계사는 미국에서는 필수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마찬가지로 시기가 아닌 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집을 산다 안 산다 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무리를 해서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내용도 이 영상을 보시면 간접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정리를 해서 단순하게 상황 정리를 잘 하시고요. 디테일한 정보를 최대한 모아서 중심을 딱 잡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고민이 대단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